상단에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요거 2016년 9월, 2017 학년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그 다음, 그러니까 그 해 그 고3 선배들이 학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능에 이제 대학에 입학할 그 해 연도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3월 모의고사는 2016년도 3월 모의고사 이건데 3학년 때, 6월, 9월 모의고사는 2017 학년도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전체 오답률 254, 그러니까 2번, 5번, 4번 1위인데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자, 이제 왜 그랬는지는 네, 이게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이 1위, 73명, 73명이 틀렸고, 5번 문제는 어휘 문제잖아요. 4위에 랭크, 마지막 6위에 랭크된 4번 문제 60명이 틀린 거, 꽤 많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요거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내용도 좀 알고 가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여기에 샵 태그를 걸자면 아무래도 요 권리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 권리 능력, 이게 뭔가 했더니 권리하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 자격 자체가 권리 능력이다. 그러면은 왼쪽에 쌤이 써놓은 건 뭐냐면 상세하게 좀 썼어요.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무는 행사하는 게 아니지,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요. 의무의 주체의 자격을 가졌다. 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 물론 이제 좀 피동적인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권리 능력이라 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주로 누구한테, 주로가 아니라 이 권리 능력은 개인적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부여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과 권리 능력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밑에가 뭐, 이제 밑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단체가 나오죠. 사단이라는 단체가 나오잖아. 이제 사람에서 단체로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단체에도 권리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법인격이라는 거죠, 그렇지? 대응되는 개념을 이렇게 짝을 지어본 거예요. 사람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어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생겨요. 죽을 때까지 생존하는 내내 그 권리 능력을 보유해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르지만 사람들의 결합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 단체에도 권리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는 개인이 아니죠. 그 단체는 살아있는 생물은 아닌 거예요. 그 단체 자체가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인격이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게 특징이니까 쌤이 이제 노란색을 그은 이유는 뭐 중에서 없다기보다는 권리 능력이라는 게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갖게 되게 만들고요. 생존하는 내내 보유할 수 있고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요건 권리죠, 그쵸? 재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누리기도 해요. 야, 너 나한테 이거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것도 권리겠죠? 채무를 지기도 해요. 갚아야 할 의무도 있어요. 뭔가를 갚거나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의무도 있어요. 자, 단체도 이렇게 사람 개인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이 그 단체에도 생기게 된 거예요. 화류법이나 의인법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죠, 그렇죠? 사람은 아닌데 단체인데. 그래서 이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는 다 단체예요. 그리고 그게 다 사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목적을 갖고 모인 단체들은 다 사단인 거야, 그렇지? 목적을 갖고 돈을 모았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그건 재단이에요. 재단이라는 말 들어봤지? 우리 재단에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건 돈을 모은 거예요. 여긴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 하는 건데, 자, 오른쪽에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야, 우리 봉사활동하자. 매일, 매주, 언제마다. 그럼 우리가 모였다. 그럼 그것도 사단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구성원과 구별돼서 그 단체 자체가 독자적인 실체인 거예요. 하나의 마치 인격체처럼 거기에도 권리와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서, 운영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뭐 사고 팔고 계약을 하고, 맞지? 아까 위에서 말한 권리와 의무를 계속 그런 자격을 갖고 말고 하는 그런 운영기구를 두어서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 계속 이어지고 존재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고, 이 사단이 갖춘 이런 성질이 뭐예요?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예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 사단 하나가 뭔가를 계약하고 뭔가를 권리를 갖고 뭔가를 의무를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쌤이 나중에 써놨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그 법인 회사는 그게 하나의 사단인 거예요. 독자적인 실체인 거예요. 누가 나온다 해도 그 관계자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왼쪽에 다시 좀 이따 얘기할 게 있어서 이런 사단성이라고 하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제 여기가 어려운 말인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여기만 밑줄을 이렇게 한번 거보시고요. 오른쪽에 쌤이 써놨어요. 법인으로 등기된다는 게 등기 뭐 다 됐는데, 법인으로 할 때 법인은 대체 뭐냐? 자, 오른쪽에 써놨지만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다. 법적으로, 오른쪽에 네, 쌤이 이제 좀 약간 밑줄을 뺐어야 되는데, 그치?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는 단체. 마치 그 단체가 개인처럼, 어떤 사람처럼, 아까 사람에 뭐 있었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었지, 그치? 그 사람에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단체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거, 그게 법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법적 인정이 법인이고, 이 법인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요, 법인으로 등기해야 해요. 등기는 뭡니까, 선생님? 법인에 관한 중요한 이런 정보들을 공식 기록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등기예요. 그러면 법인과 등기라는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서 등기해서 인정받아야지만 사람들이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으로 등기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국공립대학교, 뭐 사립대학교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나 단체들이 다 법인들이잖아, 그치?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등기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면 그런 법인으로서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보면, 법인으로 등기하면 밑에 법인격이 생긴다. 법인격은 뭐였죠? 사람은 아니지만 아까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가,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써놓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사단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절대로 이 법인에 속한, 사단에 속한, 회사에 속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 얘가 지는 거예요. 이 법인이, 이 사단이, 이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독립체잖아요. 아까 말한 법인격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은 이렇게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미 법인으로서 등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법인으로 등기를 한 그 법인, 이제 그 사단은 사단법인이라 부르고, 이렇게 사단성이 있는데 독립체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는 사단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법인이 아닌 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법인만이 이런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돼서요,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이 있다면 그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만 갚아야 돼요. 거기에 속한 사원이나 거기에 속한 회사라면,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자기의, 혹은 사원이, 회장이, 사장이 자기의 돈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사원에게,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오로지 누가 진다? 그 사단법인이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가 뭐가 된다면, 회사도 일종의 사단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주식회사의 형태가 많은데, 밑에 주주들은, 자, 밑에 썼어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보유했는지가 다 달라요. 회사의 소유주는 주주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법적으로 이 회사와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회사도 뭐다? 사단인데 오른쪽에 보면 2001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모든 돈을 전액을 출자 내놔서 회사를 설립을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른바 1인 주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대요. 자, 근데 뭐 그게 어때서요? 할 수도 있는데 사단성은 없어요. 사단은 뭐지? 단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단체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성이 없어요. 모임이 아니거든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성도 없는데 법인이 이제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이 법인을 만들고 그 사단 법인으로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단성이라는 게 있지도 않은데 마치 법인, 사단 법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1인 회사인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 주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에서도조차 그 주식을 상속하거나 매매하거나 양도했다는 건 주는 거죠.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나 처음부터 한 사람이 만든 회사나 1인 주식회사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게 뭐 어때서요? 하는데 이 회사는 무슨 법인? 사단법인이잖아. 그치? 사단법인인데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가 지는 책임 누군가에게 여기 있어요. 이제 모해진다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게 뭐라 그러냐?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할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요 법인 회사에게 있는 거예요? 회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 내가 갚아야 될 의무 없는데 우리 회사 이제 부도 났는데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텐 법인격이 없어. 법인격은 이 권리와 의무는 이 법인에게 있잖아. 그치?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용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자, 기관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여기도 있어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 1인 주주 회사는 1인 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자, 오른쪽에 오답률 1위 문제가 2번이랬지, 그치?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인데 1번에 보시면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와우. 방금 전에 여기 부분이죠, 그쵸?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 주주가 1인 회사의 대표가 되면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게 2번이 위에 보시면 오답률의 1위이긴 한데 73명이 틀렸으니까 많이 틀린 거죠. 그쵸? 얘는 맞았으니까 답은 일단 얘가 되고요. 1인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이 말은 틀렸죠? 누가 가져야 돼요? 1인 회사라도 누가 갖는 거예요? 회사가 갖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책임 회피가 되겠지. 그치? 자기가 독단으로 다 결정하고 다 그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이익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이 있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 회사로 떠넘기는 거야. 그쵸? 주식회사, 이제 이 밑에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는 아직 안 읽어갖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단법인의 목적, 그 다음에 취지에 맞게 법인격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한 사람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영업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회사를 자기 혼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처럼 자기 혼자 이제 독단으로 결정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D라는 말이 왼쪽에 이따가 3번에 나오지만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그럴듯해. 맞아 보여. 그건 개인이 혼자 막 운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어디 갔어?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잖아. 회사가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 개인 사업자의 영업은 그냥 개인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었다면 그 운영과 그 경영은 사단법인의 법인격을 가진 정당한 뭐 이제 그런 경영이나 운영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말한 자영업자가 개인이 그냥 영업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은 이게 아니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거는 여기 이제 왜냐면 1, 2, 3, 5번이 뭐 다 맞았으니까 잘 맞았겠지만 얘는 좀 어색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분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이 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의결기관이 뭐냐면 의논해서 결정하는 기관이래요. 이사회에서 이사가 있고 그 이사들이 모인 회가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에서 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논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표이사는 그 중에 이사들 중에 한 명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선출을 한대요. 이사회의 얘기는 요 두 개로 나왔죠. 의결기관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이사들을 선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사를 선임하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이사의 월급을 주는 건 어디서 한다? 이사회에서 안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모임에서 한다. 그래서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라면 그냥 지 혼자 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이 퇴색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1인 주주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회사 자체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도 일어나더라. 이득이란 이득은 다 가져가고 회사는 뭐만 남아? 그냥 껍데기만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하나 마지막으로 표시만 해볼게요.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그냥 들러리, 장식, 데코에 불과하다면은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회사와 이제 거래 관계를 맺은 어떤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밑에처럼 뭔가 법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이나마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그런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 그때를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피를 해. 이거 내가 안 갚아도 돼. 이거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되는 건데 법인격은 나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잖아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문제의 소지는 다 이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막상 책임을 지라고 하면 난 법을 이제 핑계 삼아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분쟁의 상황에서 법인격 부인론 그때는 이 회사를 법인격이 없다라고 보자. 그러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회사와 주주가 동일시 돼야지 이 주주에게도 인격이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법인격이 이 주주에게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법인격 부인론. 그래서 법원이 이 부인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권리를 남용한 거다. 그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 안 하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거. 그쵸? 남용했다,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적인 그러한 경우에 이 법인격이 아주 긍정적인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 1인 주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때만큼은 법인격을 부정하고 부인하더라. 그러면 법원에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이것은 권리의 남용입니다. 권리 남용, 권리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를 당신이 져야 합니다 라고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해서 이때만큼은 그 회사의 법인격을 좀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람의 인격과 법인의 법인격은 이렇게 분간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을 밑에 보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고. 그래서요, 이제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뭐 보는 것이다 하고 이제 사실 전달하고 끝났는데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여기 이제 1번은 순위권에 없었거든요. 쭉 보면은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운영하는 기구를 둔다.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는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하는 것도 맞아요. 회사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되는데 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 일명 사단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는 뭐예요? 법인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법인격을 갖는 거죠. 그쵸? 사단은 그냥 단체잖아. 그치? 이게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은 틀렸죠. 그쵸? 요거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아까 여기 1번 했었고, 그쵸? 확실히 맞죠?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여기까지 했고,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아니, 누가 갖는다고 법인격을? 회사가 갖는 거죠. 그치? 이거 3번 뭐죠?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 이사가 얼마를 주면 될까? 그 보수를 결정하는 건 어디서 한다? 무슨 총회?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거 틀렸죠. 그쵸? 여기 틀렸죠?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야, 아니죠. 이것도.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기관은 어디서 한다? 이사회에서 하지. 그쵸? 이거 뒤바뀌었네. 그쵸? 여러 주주들이 모여서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떨 때? 주식을 이렇게 상속하거나 매매하거나 양도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로 주식이 다 갔어. 그래서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였지만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쵸? 요것도 틀렸네요. 그쵸? 바뀔 수 없다. 있다. 자, 3번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쵸? 여기 이제 일단 4번은 틀렸고 1, 2, 3, 그 다음에 5번까지. 특히 5번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허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허울이 뭐냐면 이득이 생긴 건 다 전부 다 1인 주주가 가져가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밑에 보면 풀이하거나 문맥상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을 거예요. 다 누가 차지했다? 그 1인 주주가 차지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권리는 자기가 다 누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는 다 회사에다가 떠넘겼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가져가고 껍데기만 남겨놨잖아. 그치? 져야 하는 의무만 이행해야 하는 그런 회사는 허울인 거죠. 그쵸? 껍데기인 거죠. 그쵸? 이건 맞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틀린 거 4번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네네네네 개인 사업자의 영업도 네.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 운영된 경영이 아니지 않아요? 회사라는 운영되지 않는 경영은 맞는데 그 문맥상 의도가 이 문맥상 의미가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그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일면은 맞죠.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영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건 개인이 그냥 그 개인 자체가 자기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런 의도로 사용됐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요 문맥이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 할 때 그 개인 사업자의 영업이 뭐냐를 물어본 거거든. 그렇게 운영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성격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보기에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 사업자의 영업은 말 그대로 단체나 이것을 무시하고 개인 한 명이 이 모든 사업의 운영권을 다 좌우하는 거. 독단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왜? 내 사업이니까, 자영업자니까. 그런 말이 나와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개인 사업자의 영업이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경영이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일부분이에요. 그쵸?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라는 말 자체에는 아예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경영 말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모습 이런 이제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진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게 더 맞다 이거지. 적합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영도 그런 그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영업처럼 보이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의 문맥의 의미는 더 크다라는 거지. 좀 더 크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여긴 내 가게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그 말을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를 가진 의미를. 그치? 일부밖에 없다는 거지.
개인 사업자 영업 이퀄 그러면 독자적인 실체로서의 그 회사나 사단이 이제 운영되지 않는 그런 경영은 다 개인 사업자 영역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 영역은 아예 이걸 배제한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 다 개인 사업자 영업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도로 걔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따 혹시 질문 해소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오른쪽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위에 보면은 6위에 해당되죠. 얘가 4위고요. 그쵸? 6위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부인론이었죠. 그쵸? 법인격 부인론. 그게 왜 나왔다? 법인에 숨어서 권리는 자기가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다 법인에게 돌린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의무 없어 라고. 그때 그 주주와 그 회사나 사단을 동일시 여기게끔 만들어서 이 법인격이라는 걸 부인하게 만드는 그 이론인 거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거 특정한 거래 관계에서 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요. 근데 그 목적이 왜 그렇죠? 회사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 거래와 관련해서 그 회사가 진 책임을 이 1인 주주에게 부담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5번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이제 다 말은 비슷할 것 같은데 법인격을 부인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아까 말한 사단의 법인의 등기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을 갖춰서 요건을 갖춰서 이 사단에서 이 회사에서 법인격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행위니까 겉으로는 안 좋은 거지만 그걸 악용하는 1인 주주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5번이라서 마지막에 이제 얘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원래 이걸 아까 썼어요. 아까 이제 아침까지 그 최상위반에서는 말을 안 했었는데 그냥 구두로만 했는데 겸비했다, 갖춘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치? 여기 보면은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없던 걸 갖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있던 걸 또 갖춘다라는 말은 겸비예요. 그렇죠? 우리가 겸하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겸직의 의무가 겸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데 또 직업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겸비는 2가지 이상을 갖추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상황이 좀 안 맞아요. 없는 걸 이제 준비했을 때 그런 자격을 갖는다 이런 말이니까 구비가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해서 갖추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한 건 2번인데요. 대비라는 말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야, 대비하자. 야, 또 비가 많이 온대. 우리 대비하자.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미리 대비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건 일정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특성을 갖춰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격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미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미리 예상을 하고 알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요건을 갖췄다라는 말은 없던 걸 가졌을 때, 준비했을 때. 그래서 이 대비와 예비는 비슷한 말이죠. 미리 마련하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건데 알고 미리 하는 거랑 아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이거랑은 다른 말이죠. 그렇지?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지? 하고 가는 거니까 얘가 맞으면 얘도 맞아야 되고요. 정비하다라는 말은 흐트러진 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정비하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대비하는 거. 그렇지? 갖추는 건 맞는데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그 다음에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리해서 제자리를 찾고 갖추게 만드는 게 정비예요. 그렇죠? 요건을 갖췄다는 말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라는 말을 빼고 없던 거를 내가 갖고 오는 거, 없던 것을 내가 이제 밑에 갖추게 만드는 거, 구비가 제일 적합한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5위에 이제 5위가 아니라 4위에 어휘가 있는 건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어휘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5번에 2번이 적합한 표현.